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거 독수리 술도가 그거 반값에 넘기면 큰돈 생겨. 그 돈 가지고 갈게. 사랑해 자기야. 오늘은 술도가를 반값에 팔아 넘기려는 강소연과 술도가를 지키려는 마광숙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문미순의 편의점마저도 꿀꺽 삼키려는 강소연의 비열한 음모와 두 여자의 머리채 잡는 난투극도 함께 진행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문미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강소연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국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 말 술도가를 팔아서? 그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문미수는 즉시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수 씨, 저기 강소연 씨가 편의점 앞에서 이상한 전화를 하더라고요. 술도가를 반값에 판다느니 위험한 일에 얽힌 것 같아요. 그날 밤 오천수와 마강숙은 급히 모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잡아야지. 그냥 덮쳤다가는 발뺌할 거야. 직접 현장에서 잡자고. 다음날 강소연은 오천수 몰래 훔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과 위임장을 들고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팔려는 순간 숨어있던 오천수와 마강숙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강소연은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보다 오히려 뻔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미수는 편의점 앞에서 오천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숨죽여 말했습니다. 미순 씨, 미안해요. 오늘 프로포즈 하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란 걸.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낯익은 시선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현이었어. 내 전화를 들은 게.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다음날 정오 무렵 문미수는 음료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쨍하게 들어오는 유리문이 갑자기 쾅 하고 밀리더니 하이힐 소리가 편의점 바닥을 짓이기듯 울렸습니다. 문미순, 이년아, 강소연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계산대 위로 던지듯 내려놓은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미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찰나 손을 뻗어 미순의 머리카락을 확 낚아챘습니다. 감히 네가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내가 봐줬더니 아주 남의 남편의 눈독을 들여? 문미수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버텼지만 소연의 분노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상간질을 하고 있어. 이 편의점? 이제 곧 내 거 될 거야. 이 도둑년아.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음료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수는 겨우 손을 뻗어 소연의 손목을 밀어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편의점 안이 뒤집힌 가운데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렸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묵직한 목소리.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천수였습니다. 오천수가 문미순을 챙기는 사이 강소연은 다시 한번 빠르게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문미순은 황당한 서류를 한 장 받게 됐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강소연이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나 오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문미순에게 말했습니다. 미순 씨, 나 그 돈이 없어요. 강소연한테 다 줘버려서. 문미순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오천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아니라 진심이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이제 진짜로 싸워야겠네요. 그리고 문미순은 편의점 셔터를 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소연 씨, 당신 상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술도가 식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마강숙, 오천수, 오범수, 오흥수, 오강수 그리고 그날따라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한동석까지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 미국에서 바람난 건 그 여자잖아. 마강숙이 이를 꽉 물며 분노를 눌렀습니다. 오범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천수 형이 어떤 사람인데 진심으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던 찰나였는데 저 여자는 뭔 수작이야? 근데 이거 그냥 화만 낼 일이 아니에요. 한동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소송은 실체보다 서류가 우선입니다. 강소연은 문미순 씨가 실제 상간녀든 아니든 그 이미지를 덮어씌워서 편의점을 위자료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문미순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전 천수 씨 믿고 있고 여러분도 믿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요. 그 말에 오흥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부터는 술도가 전체가 미순 누님 뒤에 섭니다. 그날 밤 강소연은 고급 와인을 한 병 따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편의점이요? 뭐 얼마든지.
부동산보다 훨씬 현금화 빠르지. 이혼한 척 상간녀 만들고 위자료 소송으로 뜯어내는 건 늘 써먹던 수법이지. 그녀는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엔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문미순, 넌 날 건드렸어. 나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여자 아니야. 며칠 후 한동석이 LX 호텔의 고문 변호사와 함께 문미순을 찾아왔습니다. 소송 대응은 저희 쪽에서 맡겠습니다. 그런데 미순 씨가 직접 증언해야 할 거예요. 천수 씨와는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미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술독가를, 천수 씨를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오천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법정에서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일. 강소연은 변호인단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당당한 태도, 차가운 미소. 반면 문미수는 검정 정장에 단정한 머리로 조용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천수 씨와 처음 관계를 맺은 날부터 그가 이혼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식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신체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미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저 또한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반면 강소연은 두 눈을 치켜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한동석 측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이건 강소연 씨가 미국에서 교제했던 남성과의 이메일 교환 내역입니다. 이혼 직전까지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고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밖으로 나온 문미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천수가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지켜내요. 술도 가도 우리 사이도. 그 사이 강소연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뒤집기 위해 기자를 만나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전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 스캔들이라며 자극적인 인터뷰를 흘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 뉴스 사이트에는 이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성공한 여성 사장의 이혼 비화, 남편의 외도에 의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사진에는 일부러 오천수와 문미순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포착된 스틸컷도 있었습니다. 마치 둘이 몰래 만나는 사이처럼 조작된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조작이에요. 문미수는 분노에 떨며 모니터를 가리켰고 마강숙은 이걸 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소연, 이거 네가 한 짓이지. 내가 이거 부숴버릴 거야. 비겁하게 뒤에서 언플을 한다고 진실이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석은 침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가짜를 진실로 만들려는 사람에겐 진짜 진실을 들이대야죠. 그날 밤 술도가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흥수는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오광수는 과거 강소연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뻔했던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부동산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자료 하나가 문미순에게 도착했습니다. 이건 뭐죠? 강소연 씨가 미국에서 교제했던 남자와의 통화 녹취록이에요. 우리가 확보한 편의점 CCTV랑 대조하면 완벽한 증거가 돼요. 그녀가 편의점에서 내가 술도가 팔고 당신한테 갈게라고 말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문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최종 재판일.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소연은 이전보다 훨씬 정제된 복장을 하고 가짜 눈물까지 준비해온 듯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여보, 영주 아빠, 우리 영주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순간 한동석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원고 강소연 씨가 피고 오천수 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중 미국 내에서 타인과 교제했음을 증명하는 녹취입니다. 법정 내 스피커에 그날 편의점에서의 통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기다려. 독수리 술도가 팔고 돈 만들어서 갈게. 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CCTV 영상, 미국에서의 과거 고소 기록, 가짜 제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의 원본까지 모든 것이 강소연의 조작을 증명하는 퍼즐로 맞춰졌습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위자료 청구 남용에 해당합니다. 문미순 씨는 무혐의이며 오히려 강소연 씨는 무고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날 오천수는 문미순을 조용한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봄바람이 잔잔하게 흐르고 물비늘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문미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랑 진짜 시작해요. 도망치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봐요. 문미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오천수는 그제야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에선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범수는 전통주를 꺼내왔고 마강숙은 잡채와 전을 넉넉히 부쳐냈습니다. 형님, 오늘은 말이야 사랑도 정의도 다 이긴 날이에요. 오강수가 잔을 들고 외쳤고 오흥수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된 거지. 미순 누님? 문미수는 웃었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에는 정갈한 상이 놓였습니다. 빨간 등과 꽃장식으로 단장된 마당에는 형제들이 만든 나무 아치가 세워졌고 그 아래 오천수와 문미순이 서 있었습니다. 마강숙이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결혼식도 리허설도 필요 없어요. 여긴 술도가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식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오범수가 마당 구석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고 오흥수는 즉석에서 기타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자 오천수가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순 씨, 우리 남들처럼 멋진 결혼식도 못했지만 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매일 아침 미순 씨가 먼저 일어날 일 없게 할 거예요. 술도가의 모든 문을 닫고라도 미순 씨 웃게 할게요. 문미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제들의 박수와 환호, 잔잔한 음악 위로 그들의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강소연은 한밤중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된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게이트 앞에서 그녀를 맞은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강소연 씨 맞습니까? 사문서 위조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다고요. 바람을 핀 건 그 연놈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기 혐의에 이어 국내에서의 사문서 위조, 무고, 명예훼손, 상간녀 소송 남용까지 모든 죄목이 그녀의 뒤를 잡았습니다.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덫에 걸린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시작한 것 같죠? 문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처럼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혹시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요? 왜요? 오천수는 웃었습니다. 문미순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서요. 문미수는 피식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 그런 건 제가 잘 챙기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난 오천수,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오천수는 오래된 마음의 문 하나가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잃었던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